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이제 어떤 거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동산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있고, 그다음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재야.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닌 그 문화재 중에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갖다가 일반 동산문화재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인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중에서 이제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혹은 등록문화재가 아닌 그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갖다가 일반 동산문화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일반 동산문화재의 범위가 이제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넓습니다. 여기 보면 1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통회화, 근대회화, 불교회화, 종교회화, 일반조각, 불교조각, 근대조각, 석조물,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도자공예, 전정류, 고문서류, 그 다음에 서간류, 서강류,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그 다음에 과학기술연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이렇게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하여튼, 우리가 범위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동산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그런 문화재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출 및 금지는 이제 수출하고 이제 반출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문화재니까 이제 금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2페이지에 예외 이제 수출 및 반출은 금지가 되는 거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외는 이렇게 전시 목적이나 이런 거로 나갈 때는 이제 가능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외 수출 금지 예외가 있단 말이야. 다만 일반 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박물관 등이 외국 박물관 등의 일반 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제 반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이다. 그래 사설 박물관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이제 박물관에서 외국 박물관에 이제 반출한 날부터 이제 10년 이내에 다시 가져오겠다 하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의 일반 동산문화재를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이제 반출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 이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출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동의 허가를 받았는데 또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가 어떻게 되냐면 허가 취소사항에서 1, 2, 3번에 있죠요. 허가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런 경우 하여튼 이런 경우는 또 취소를 해야 되겠죠. 허가 취소하고. 그 다음에 반입 신고를 해야 된다. 반입하는 거는 이제 10년 이내에 다시 이제 반입을 한다 그랬으니까 반입해야 되겠죠. 반입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반입을 한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여기 나온 게 과태료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15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 보면 이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가지고 이제 표가 있고 쟁 밑에 보면 일반 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신고해야 된다. 아까 신고를 해야 된다. 10년 이내 이제 반입할 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1회 신고를 위반했을 땐 벌금이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고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르죠. 과태료 1회 할 때는 50만원, 2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3차 위반했을 때는 이제 200만원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갖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출 전 확인해서 일반 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때는 반드시 이제 문화재청장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뭐 내가 이제 불상을 하나 갖고 있다. 이 불상이 문화재인지, 그냥 일반 동산 문화재인지 아니면 그냥 뭐 허드렛 물건인지 뭐 그냥 어디서 기념품 같은 거로 만들었던 건지 이거는 갖다가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화재가 아니다, 비문화재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문화재일 때는 뭡니까? 반출이 안 되죠, 야. 뭐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제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문화재 확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비문화재 확인에서 일반 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거나 반출할 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비문화재임을 확인받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문화재가 아니고 기념품이다. 뭐 기념품 어디로 가도 살 수 있다. 그런 거 문화재가 아니다. 그런 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의 이제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자격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1번 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게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중에서는 최고 이제 권위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뭐 80명 이내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뭐 200명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이제 그리고 이렇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7번째까지 이제 있습니다. 뭐 그거 보면 이제 4번에 보면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년기념물 관계 분야의 전임 강사 이상 사람 또는 그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그 2년 뭐 이런 거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면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3편 이상입니다. 3편 이상 논문. 그 다음에 뭐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뭐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비문화재를 우편 또는 화물 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을 하려는 자는 포장하기 전에, 포장이나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신청서 2부를 갖다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행자가 직접 대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또 별도 신청서에 따른 다른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청장이 접수한 확인 대상물을 일반 동산 문화재인지 비문화재인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문화재가 비문화재다 했을 때는 이제 이 비문화재 확인 표시를 줍니다. 그 밑에 팁에 보면 있죠. 비문화재 확인해가 요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관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관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문화재가 아니구나, 뭐 확인을 맡았구나 하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과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이게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죄가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감정 요령을 보면,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감정을 할 때 일반 동산 문화재인지 안 그러면 비문화재인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일반 동산 문화재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뭐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서 이제 이게 정말로 동산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감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일반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청 절차는 이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출이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허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뭐 반출 기간을 이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출됐다 했을 때 그 반출되어 있는 그 외국에 있는 문화재의 상태를 갖다가 2년마다 이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태가 어떤지, 뭐 상태가 지금 뭐 그대로 보존 유지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뭐 윤옥 전시회에 이제 그 전시하기 한다 이럴 경우다죠.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이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장은 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 반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반출 허가를 하려면 이제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뭐
전시에 내보낸다 하는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산문화재의 조사 및 그 관리 방안. 그래서 일반 동산문화재를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건데도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는 뭡니까? 정기조사, 재조사, 직권조사 이 세 가지 조사의 종류가 있었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동산문화재도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에 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존 사항에 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다.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고. 자, 보존관리 요청. 이래서 이제 이게 보존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럴 때는 이제 그 해당 그 국가기관 뭐 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제 그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안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잘 보관해라,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해서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문화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청을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규정의 준용. 이거는 이제 일반 동산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의 규정에 이제 준해서 한다. 거기 보면 이 사전에 이제 그걸 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 지기 전, 해 뜨기 전, 해 지기 전, 후, 이때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규정을 갖다가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일반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건 보존관리 방안은 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 1, 2, 3, 4 현황 관리 이력 수리 이런 이력 등 이런 걸 해야 되고 보고는 이제 문화청장으로부터 이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관리 보존 방안을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말이죠. 너무 이제 오래 걸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에서 국유문화재가 이제 문화재가 중에서도 국유문화재가 있다요. 국유문화재가 하는 거는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국유문화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 그러니까 그냥 국유의 물건 국유에 속하는 국가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에 이제 그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에 불구하고 문화재는 국유문화재는 이제 문화재청장이 관리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청을 정할 때는 이제 또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회계 간의 무상관리 전환 그 국유재산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 국유 문화재는 이제 또 무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절차 및 방법의 특례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문화재청장이 그 관리청을 따로 정해서 국유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이제 그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적용 범위는 또, 이렇다. 어떤 그 신고사항이나 명령, 행정명령, 직권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이때, 우리가 그 국가지정문화재 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누구를 보느냐면,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양도 및 사건 설정의 금지 등 해서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